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MO, 제5회 KJMO 함께 공부하는 시간 제5강 문제 17번부터 20번까지인데 조금 수학적인 어떤 사고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하분수 Q분의 P에 대하여 분모분자 PQ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자연수를 Q분의 P의 분모에는 곱하고 분자에는 더해서 얻어진 분수도 똑같아졌다. 그리고 Q분의 P는 4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했습니다. 예, 기하분수라는 말이 있네. 곱했을 때하고 그리고 더했었을 때 같아지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2 더하기 2를 한 경우 4죠. 2 곱하기 2를 한 경우도 4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수 중에서 뭔가 더하고 곱했을 때 같아지는 경우는 2라는 수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한참 관찰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요. 1 분자가 1인데 이거를 한번 고쳐볼게요. 나를 고쳐서 다음같이 해보자. 4분의 1 대신에 8분의 2라고 해서 분자가 2가 되도록 해볼게요. Q하고 P이고요. 그리고 3분의 1 대신에 분자가 2가 되도록 해볼게요. 제가 왜 2가 되도록 했는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라고 하는 수에는 2를 더해도 2배 한 경우하고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약분했을 때 편하다는 거거든요. 아, 옳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8분의 2보다 크고 6분의 2보다 작은 대표적인 분수가 뭐 있어요? 7분의 2가 있네. 옳지. 그럼 이제 한번 봐봐. 2라는 수를 분모에는 곱해주고 분자에는 더해볼게요. 그럼 나 얼마가 나왔는데? 나요 14분의 4인데 나 약분시켜버렸더니 7분의 2로 처음과 같아 끝 됐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걸 찾아내죠? 그래. 구단 배우고 덧셈, 곱셈 배웠을 때는 이런 걸 많이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발견했어? 참 신기하네. 더하거나 곱했을 때 변치 않는 수가 2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를 2가 아닐까라는 것에서 착안했고요. 그러면 나 분자가 2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과 3분의 1을 분모분자에 2를 곱해서 8분의 2, 6분의 2로 만들었더니 그 안에 들어온 것은 7분의 2인데 7분의 2에서 그와 같은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라고 하면은 P 같은 2이고 Q 같은 7이기 때문에 9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주니어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은 이렇게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이 진정한 수학 공부입니다. 식을 써서 막 계산하고 증명하는 건 중학교 2학년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까요? 18번은 네 팀이 모여 각 팀은 서로 다른 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다. 네 팀이 모였어요. 경기에서 이기면 승점 3을 받고요. 비기면 승점 1이에요. 패하면 승점이 없습니다. 국제 경기에서 A매치 경기를 이렇게 하지요. 이기면 승점 3이에요. 비기면 1점씩 나눠갔습니다. 지면 0점이에요. 네 팀의 경기 결과 각 팀의 최종 점수는 모두 홀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달랐대요. 홀수 서로 달랐대요. 이 중에 승점이 가장 낮은 팀, 꼴찌 팀이네요. 그걸 A라고 하죠. 그럼 A에게 승리한 팀들의 최종 승점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3, 1 또는 0을 이용해서 각각 3번씩 경기를 했죠. 승점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9라고 하면은 3승을 했을 때 9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 홀수 7이라고 하면요. 3, 1, 0을 이용해서 7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나 3 더하기 3 더하기 1 두 번은 이기고 한 번은 비긴 경우 승점 홀수 7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5라는 것도 봤더니 3이나 1, 0을 3개를 이용해서 5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3 그리고 1, 1 이거 두 번 비기고 한 번 이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승점 3이라고 하면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패했거나 아니면은 3번 다 비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점 1이라고 하면 한 번 비기고 두 번 지면 돼요. 근데 5가지네? 4팀이잖아.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만일 승점이 9가 되는 팀이 있었다면 다른 팀들 중에서 3번 패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잡더라도 4번이 나오고 3번 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점 9점은 어떤 팀도 달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홀수인 승점은 7점이 제일 잘했고 1점이 제일 못했고 3.5점이 있어요. 그래? 여기 A라는 팀이 있는데 A팀은 1점입니다. 한 번 비기고 2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있는데 승점이 5점이에요. 나는 한 번 이기고 두 번은 비긴 경우입니다. 또 다른 팀이 있는데 승점이 3점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네. 한 번 이기고 두 번 졌거나 아니면 3번 다 무승부를 기록한 경우가 있고요. 제일 못한 거 5점, 3점, 1점 했고 그 다음 7점. 제일 잘한 7점이네. 7점은 2승 1무입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내가 3번 다 비겼다고 하면요. 누군가 비겼을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왜? 승점이 1점인 것은 무승부인 팀이 2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1이라는 승점을 얻은 것은 짝수번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홀수번이라서 안 됩니다. 나는 탈락. 예. 이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보면서 저 승점을 계산하고 막 이런 거 계산하고 경우의 수 따지잖아요. 그거 다 수학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기고 지고 나왔죠. 자, 이것을 가져다 표시할 겁니다. A팀에게 이긴 사람이 누구냐? 2번 졌네. 예, 이겼고 이긴 게 있네. 그래, 화살표로 표시해 볼까? 예, A라고 하는 팀하고 무승부를 먼저 찰까? 좋아요. 얘가 무승부 있고 무승부, 무승부도 있네. 한 번 무승부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와 같이 무승부였다고 해서 점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넌 2번 이게 돼요. 안 돼요. 얘가 패한 경우가 있어요. 패한 거 있어. 패한 거 없어요. 그럼 이거 아니야. 너는 누구한테 패했니? 얘한테 패했어요. 화살 쏴서 쓰러뜨려서 이겼습니다. 제로와 3을 하나 나눠 가졌어요. 그 다음에 얘 두 번 다 피했어요. 그거 다 표시하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돼요. 이렇게 해볼까? 예. 이와 같이 했다고 하죠. 예. 이겼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누구한텐가 이겨야 되는데, 잠깐만요. 짝이 없네.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겼다면 제로인 점수를 가진 사람은 이미 다 나눠졌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네. 그럼 나는 이겼다. 누구한테? A팀에 이겼어요. 자, 이제 다른 짝이 다 만나볼까요? 나 친 게 한 번 있어요. 여기 이겼어요. 그래, 이렇게 됐네. 화살 맞은 쪽이 졌어요. 자, 여기도 있네. 예, 3하고 제로 확인했어요. 3하고 제로, 예, 이렇게 되었네요. 그럼 끝났죠? 자, 한 번에 무승부인데 얘하고 무승부네요. 예, 무승부 점수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 자, 승점이 제일 낮은 팀에게 이긴 팀의 승점의 합을 물었으니까는 3점을 받은 얘한테 그리고 7점을 받은 이 팀에게 A팀은 졌습니다. 따라서 3하고 7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0이라는 걸 확인했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운동 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 이런 것을 관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알 거예요. 자, 제가 뭘 했어요? 이렇게 홀수를 가져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뭔가 선을 연결해서 만들었죠. 이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 미래 수학입니다. AI, 챗GPT가 전부 이와 같은 식의 서로 관계, 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다. 나 쟤하고는 친하다. 쟤하고는 친하지 않다. 서로 전화번호를 나눠 가졌다. 전부 이런 식으로 관계망을 구성해 나가는 현대 수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9번 볼까요? 19번. 어떤 자연수 n 이것의 자릿수를 둘로 적절히 나눴을 때 합이 같아지면 그 자연수 n은 좋은 수라고 부르자. 그 넘버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9562라는 수가 있는데 9하고 2 그리고 5하고 6으로 나눴더니 그 자리 숫자의 합이 11, 11로 같습니다. 따라서 9562는 좋은 수입니다. 1337을 봤더니 7, 1 더하기 3 더하기 3이 같아졌으면 나도 좋은 수에 해당됩니다. 이제 좋은 수란 뜻을 알았네.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시오.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시오. 1000보다는 크나고 300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n과 n 플러스 1은 둘 다 좋은 수예요. 그렇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n을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큰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의 자릿수가 3인 건 0, 0, 이건 안 되겠네. 왜? 그거보다 하나 큰 거 n 플러스 1 해봤자 좋은 수가 안 됩니다. 그럼 2000 얼마? 2000.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자릿수 올라갈 수도 있잖아. 내가 A이고 내가 B이고 내가 C 플러스 1이 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요. n 플러스 1이 다음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 옆에다 써볼까요? n이라고 하는 값이 2000 그리고 A에다가 그리고 B에다가 그리고 내가 9 그러면 n 플러스 1은 2000에다가 A에다가 1 더했으니까 한 자리 올라가서 B 플러스 1 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번 이후부터는 좀 수학적인 재능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는 더했더니요. 양쪽 합이 같기 때문에 4개의 숫자 자릿수의 합이 뭐예요? 짝수. 보세요. 9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짝수.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짝수. 그런데 이와 같은 거는 한쪽이 짝수이면 다른 한쪽은 1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짝수가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수가 될 수가 없어요. 탈락. 에이, 어서 자릿수 짝수. 자, 이거는 9 홀수였죠. 1 하나 더했죠. 역시 홀수니까 짝수 되게 할 수 있어요.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9가 짝수, 나도 짝수. 자, 제일 큰 수를 찾아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되도록이면 큰 걸 찾아야 됩니다. A는 되도록이면 큰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나도 좋은 수요, 나도 좋은 수예요. A를 되도록이면 큰 거예요. 여기도 이미 큰 숫자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A가 되도록이면 큰 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가 좋은 수였고 되도록이면 큰 수니까 A라고 하는 것이 2 플러스 B 플러스 1인 경우이면 되겠네. 그래, 이것도 크잖아. 그래, A라고 하는 것이 B 플러스 3이면 되겠네. 자, 그럼 나 보세요. 2에다가 A가 B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내가 B예요. 내가 9예요. 자, 좋은 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나 큰 수예요. 나도 큰 수예요.
하나 가지고 만들었더니 9 이거 더해서 9가 되도록 했더니 그런 경우 B가 있나 한번 볼까요? 없으면 또 다른 걸로 하면 돼. B하고 2를 더한 것이 요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나 볼까? B가 큰 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것도 볼까? 예, 짝을 지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짝을 지어서 확인해 봤더니 하나 넣어 볼게요. 내가 큰 수야. 나도 좀 큰 수야. 9가 더 큰 수야. 자, 이렇게 둘 다한 것과 둘 다 같이 같아지는 좋은 수를 한번 살펴볼까? 예,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한 걸 만들었고 제로 들어갔잖아. 그래,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했더니 요거요. 2b 플러스 3 이퀄 2 더하기 9 11이에요. 만족하는 b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나요? b를 4라고 하면 됩니다. b가 4니까 a는 얼마요? 7이에요. 자, 또 다르게 짝을 지어서 좋은 수가 되는 걸 또 만들어 보세요. 되도록이면 큰 수가 나오도록 해보세요. 다르게 짝 지으면 b가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 딱 지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는 b가 4 그리고 a가 7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큰 수에는요 2700 요거죠. 이렇게 했죠. 749라고 해서 이 수를 택했을 때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번 아예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4개의 숫자에 큰 수니까 2라고 했고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건 한쪽이 짝수면 나는 홀수가 되어버려요. 이건 안 돼. 그러면 이런 경우 9, 제로인 경우밖에 없다.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수잖아. 되도록 큰 걸 찾아야 되니까는 A를 혼자 나머지 이렇게 더해서 만들면 되니까 A, B 사이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제일 큰 A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때리면 커요. 나도 커요. 그래서 이렇게 둘 짝 짓고 둘 짝 지어서 자릿수의 합이 같아지도록 했더니 B가 4, A는 7, 따라서 제일 큰 수는 N값은 2749임을 찾아냈습니다. 다르게 짝지었을 때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관찰하면 됩니다. 자, 이 수학 올림피아드는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재미있어. 이렇게 숫자 가지고 노는 게 재미있어. 그런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보고 선행 지식이 많은 친구는 황금비니 뭐니 이딴 걸, 제 사람도 이딴 걸 그랬어.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이 문제 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한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림처럼 정오각형의 꼭지점을 이용하여 별을 그리면 AC에 대한 AD 길이의 비율과 CD에 대한 AC 길이의 비율이 같고 BC에 대한 CD 길이의 비율도 같다. 이게 성립한데 성립함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어. 성립한다고 얘기해도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 공통 비율을 X라고 하였습니다. 공통 비율, P와 비율 배웠죠? 그 X값이 2분의 3보다는 크고 3분의 5보다는 작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선분을 따라 A 꼭지점에서 E 꼭지점까지 가려간다. 예, 선분을 따라 이렇게 제일 짧은 길이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 지난 점은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E까지 가는 가장 긴 경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이 L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하시오. BC 길이는 1이라고 BC 길이는 1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CD 길이는요 X요. CD 길이는 X입니다. 그죠? B가 같기 때문에 요 길이는요, 요 길이를 구하면요 1 플러스 X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얼마요? X요. 나 X요. 1 플러스, 그러네. 가장 긴 경로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길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그러죠? 그래, 결정적인 것은 다음 같은 겁니다. 뭔가 A점에서 E점으로 가는데 제일 짧은 것은 선분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에서 배웠을 겁니다. 24학년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꼭지점을 하나 지나서 가면은 요 빨간 길이가 노란 길이보다 더 깁니다. 아, 선생님 알았어요. 가장 긴 경로를 찾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변 대신에 다른 두 변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 제일 짧은 것은 이거야. 나를 더 멀리 돌아가도록 하려면 나 대신에 이렇게 가면 돼. 더 멀리 돌아가려면 나 대신에 이렇게 하면 돼. 더 멀리 돌아가려면 나 대신에 이렇게 가면 돼. 자,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더 멀리 돌아가야 돼요. 나 대신에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선생님 이런 발상을 했죠?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의 조건을 배웠잖아. 그걸 여기에 써먹는 거야. 그래? 점점점 먼 길이를 찾아. 나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자, 먼 길이, 가장 긴 길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각형 노란 길이 대신에 빨간 길이 택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돼. 또 바꿀 거 있니? 예, 요놈 대신에 이렇게 돌아가면 돼. 같은 꼭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으면 나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은 다른 걸 바꾸려고 했더니 지나가는 꼭지점을 또 지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 길이는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 길이가 유일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길게 만들었어. 아니, 이걸 이렇게 이용한다는 말인가? 그래.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1, 1, 1, 1. 요 길이 x, 1 플러스 x, x, 1 플러스 x, 1 플러스 x. 따라서 L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x. 그리고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끝 됐어요. 자, 그런데 x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보다는 크고 3분의 5보다는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5x 값은요, 2분의 15보다는 크고 3분의 25보다는 작겠죠. 2분의 15는 얼마요? 7.50. 3분의 25는요, 8.3333 이렇게 나와요. 그럼 5x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뭡니까? 8인가요? 7인가요? 7.5보다는 크고 8.33보다는 작아요. 그래, 나의 제일 가까운 정수는 8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따라서 L의 제일 가까운 것은 8 더하기 7이라고 해서 얼마요? 예, 15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호호호호. 어떻습니까? 가장 긴 경로를 찾는 거, 이거 어딜 봐야 돼? 선분을 배웠을 거야. 선분이 두 점을 연결하는 제일 짧은 길이야.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제일 짧은 길에서 점점 긴 길이로 돌아가도록 경로를 탐색하였더니 이렇게 가면 돼. 그래, 긴 경로를 하나 내가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구하고자 하는 정수값은 1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살펴본 제5회 KJMO 느낌이 어떠했는지요?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였습니까? 예. 재미있었던 학생들은요, 제6회 또는 제7회 KJMO 또는 KMO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